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신라 시대의 성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색, 용양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파란색이 필사본을 보면 특정 남자를 가리켜 용양군 혹은 용양신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더러 나옵니다. 화랑색이 보실까요? 화랑색이. 화랑세계는 신라 시대의 화랑을 다룬 사서입니다. 신라 중대의 진골 역사학자 김대문의 저서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 명칭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인물의 신복 혹은 대리인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용양 보실까요? 용양. 용양은 중국 전국시대 7후 하나인 위나라 안리왕의 총애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계는 뜻밖에도 남색이었습니다. 전국시대를 보실까요? 전국시대. 전국시대는 중국의 역사시대의 일부분입니다.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입니다. 중국 역사의 혼란기로 진나라가 중국 통일을 달성한 기간입니다. 남색 보실까요? 남색. 남색은 남성 간의 동성연애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용양신 혹은 용양군은 남색으로 주인이나 상관을 받던 인물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필사본에 용양신 혹은 용양군이라고 표시된 인물들은, 묘사된 인물들은 남색으로 상관을 보필했다는 말인가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하지만 파란색의 필사본에는 이런 표현을 제외하고는 남색이라고 일컬을 만한 흔적이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색의 대명사인 용양을 빗댄 인물이 여러 곳에 보이는 마당에 남색의 흔적을 덮어놓고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용양신 혹은 용양군이 의미하는 바가 남색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구절을 그 전후 맥락을 뒤져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법흥왕이 영실공을 용양군으로 삼아서 총애했다고 이대 풍월주 미진부전에 나옵니다. 법흥왕은 신라의 제23대 국왕입니다. 풍월주는 화랑도의 우두머리입니다. 원문에 총이라고 표시된 총애라는 의미가 남색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총자 보실까요? 이 총자인데 이 총자는 괴다 그런 뜻입니다. 괴다는 뜻은 총애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5대 풍월주 사삼전을 보면 그의 아버지 구리지에게는 설성이라는 개인 신하가 용양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성을 묘사하는 필치가 영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습이 아름답고 교태를 잘 지어 보였다. 구리지가 전쟁에 나가 자리를 비우자 구리지 부인인 금진과 정을 통해 30낭을 낳았다. 아름답고 교태가 있는 설성, 남색의 조짐이 짙어집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7대 풍월주 설화랑전의 한 대목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설성에 대한 또 다른 묘사인데 이쯤이면 남색을 부인하기가 곤란할 듯합니다. 7대 풍월주 설화랑은 처음 이름이 설은낭이다. 금진낭주의 사자이다. 사자는 사사로운 자식이라는 뜻인데 본 남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아버지인 설성은 낭도로서 모습이 아름답고 교태를 잘 부려 구리지의 용양신이 되었다. 이로써 낭주와 통하여 설화랑을 낳았다.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설성이 금진 낭주와 정을 통해서 아들 설원랑을 낳은 것이 구리지의 용양신이 된 결과라고 설명되고 있는 점입니다. 화랑색이 필사본에 등장하는 용양신 혹은 용양군은 이 세 가지 사례가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용양군의 실체를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왜 굳이 화랑색이 필사본이 용양신이라는 표현을 썼는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남색으로서 지위 높은 인물에게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 왜 용양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빌려와서 썼겠습니까? 이를 반증하는 자료가 필사본에 있습니다. 이종욱 교수 견해를 따른다면 용양신 혹은 용양군은 총애하는 신하 혹은 신복 정도라는 뜻이 되는데, 이럴 경우 필사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패신입니다. 패신 보실까요? 패신. 패신. 패신입니다. 패신. 그런데 이 패라는 글자 또한 중국 성풍속 연구 결과를 존중한다면 남색 흔적을 지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 패자는 사랑할 패자입니다. 사랑하다. 또 총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자는 신하 신자죠. 신하 신. 그래서 사랑하는 신하, 총애하는 신하 그런 뜻이죠. 패신. 필사본에는 총애하는 신하, 신복이라는 뜻으로 용양신 또는 용양군 같은 실존 인물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 있으니 등통이 그 대표적입니다. 등통. 일대 풍을주 위화랑전에 보면 법흥왕이 그를 따른 마복 칠성 중 한 사람인 위화랑을 불러 나의 등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통은 중국 한나라 문제의 총애를 받던 신하입니다. 마복 칠성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복 칠성. 마복 칠성을 알려면 먼저 마복자를 알아야 되죠. 마복자를 알아야 마복 칠성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복자는 신라 시대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일종의 대부제도입니다. 하위 계급의 여성이 임신하면 상위 계급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낳게 된 아이입니다. 상위 계급 남성은 그 아이의 후견이 됩니다. 마복칠성을 보실까요? 마복칠성. 마복칠성은 신라 제21대 왕인 소지왕에게는 7명의 마복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마복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등통이라든가 패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굳이 화랑새기는 남색의 대명사인 용양이라는 실존 인물을 빌려다 용양신 혹은 용양군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용양신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듯 남색으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사례가 몇 가지에 지나지 않으나 용양신이 남자와 남자의 관계만 쓰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법흥왕과 영실공, 구리지와 설성은 남자와 남자의 관계입니다. 더불어 설성의 경우 묘사된 외모가 여자를 뺨쳤다는 점으로 보아서 남색의 흔적이 농후합니다. 용양신으로 대표되는 이 남색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몰랐던 신라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화랑색이 필사본이 소설처럼 창작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키워드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